자, 세 번째 섹션, 비주얼 방향 구상 및 전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주얼 방향 및 구상 및 전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01번 시각화 방향 구성에 대한 부분. 자, 가로 1번에 보면 시각화를 위한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말이 나오죠.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서점에 가면 비주얼 리터러시에 관련된 책도 많이 나와져 있는데 과연 무엇이 비주얼 리터러시인가? 자,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화를 위한 비주얼 리터러시에서는 이미지는 감각적 요소와 상징적 요소, 창의적인 표현 방법과 기술 등을 이용해서 메시지와 정보를 보이게 만드는데, 이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것, 시험에는 비주얼 리터러시란 무엇인지, 다음 중 비주얼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비주얼 리터러시를 좀 살펴보면요. 이미지의 시각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유용하고요. 이미지를 판단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이미지를 판단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다. 오, 너무 어렵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이미지의 표현과 연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미지를 어떻게 연출하느냐,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정 분야의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정보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미지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 그래서 디자인 원리, 디자인 요소, 요인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우잖아요. 또 방법론에 대한 것도 배우고. 이거 왜 배워? 비주얼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미지에 적합한 읽기와 쓰기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형성의 필수적인 요인이므로 디자인 개발자의 초기 시각화 방식인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시각적인 사고, 시각적인 학습, 시각적인 소통. 자, 우리 시각 디자인을 뭐라고 불러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돼야 돼. 내가 단순히 나만 보고 끝나고 나만 즐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의사 전달이 돼야 되고 이야기가 서로 진전이 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력과 시각적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도 뒤따라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소통하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는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시각적 사고에는 이미지 발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언어적 사고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언어로서 의미를 나타내고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지를 시각적 요소로서 뭔가 사고를 발상시킨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계속 발전하면 이것도 직업병처럼 모든 것들이 이미지화 시키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어떤 상황이나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할 때도 머릿속에 이미지로 약간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어떤 음악하는 사람은 그걸 음악으로 생각할 것이고, 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걸 하는 문장이나 단어나 아니면 전체적인 글의 스토리를 가지고선 기승전결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적인 생각의 부분으로서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고, 머릿속에 이미 형성된 이미지가 특정 의미를 가지는 형태, 선, 색상 등을 사용하여 이미지로 구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것들도 우리는 형태, 선, 색상으로 이미지를 구성화시키죠. 추상적인 것들을, 특히 추상적인 것들을, 형용사적인 것들을 우리 구체적인 이미지 형상으로 발전시키는 거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한 시각화 과정에서 수행될 수 있으므로 썸네일 스케치는 시각적 사고의 집약체로서 가능하다. 이거 지금 썸네일 스케치하는 게 뭐다? 시각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각적 학습을 위한 이미지 구상.
자,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시각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서 책자 등 인쇄 매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특정 지식을 전달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 이미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 구성할 수 있다. 시각적 학습을 위한 이미지 구상은 첫째, 어떤 의미가 이미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런 거 막 기의, 기표 이렇게 약간 조금 더 형태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 다루진 않지만 어떤 의미가 어떤 형태에 담겨 있는지, 어떤 형태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이미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둘째는 이미지에서 그 의미가 해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봤더니 기생충 영화 포스터가 있잖아요. 기생충 영화 포스터.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기생충 영화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 있어요.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여기 서 있는 사람 있고, 밑에 기생충 로고가 써 있고, 막 글자들이 이렇게 막 있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사람 눈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검은색 안대 같은 게 딱딱딱 칠해지죠. 꼭 마스킹 테이프 하는 것처럼. 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그 의미론에 대한 부분. 왜 이 사람은 왜 옷을 벗고 있을까? 이거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거. 또 기생충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이 글자의 이미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 그 기생충이라는 이 단어에서는 또 어떤 이미지를 또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서로 연결 지어가면서 학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시각적 학습을 위해서는 주의를 끌고 내용이 이해되며 정보의 순서에 따라서 시선을 유도하는 등 지각적 특성이나 인지적 과정을 활용하는 구성이 필요하고, 시각적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이미지는 지식을 시각화하는 것으로서 지식의 기호나 다이어그램, 사진, 스케치의 이미지와 지식 정보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각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지식 이미지의 효율을 위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병행해서 구성하는 게 있죠. 단순히 이미지만으로 의사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화장실 픽토그램 같은 경우, 여자 남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그러지 않고 픽토그램 중에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텍스트를 같이 병행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iOS 기준의 픽토그램이 아니라 좀 새롭게 그래픽적으로 내가 우리 사이트만을 위해서 만든 픽토그램이다. 자, 그런 것들은 설명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텍스트하고 같이 병행해 주면 시각적 학습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갈게요. 시각적 소통을 위한 이미지 공유. 의미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시각적 상징의 사용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담은 지식과 정보를 서로 소통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 같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소통 방법은 문자 언어와 다르다. 시각 언어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연출하고 매체가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또 디바이스 매체가 있으니까 시각 디자인 매체를 통한 이미지 개발은 모두 시각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매체, 메시지, 타겟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표현 방식이 달리 되고 있다. 매체에 따라서 TV, 신문, 잡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다르고 타겟에서 대해서 내가 어르신들을 위한 타겟으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생 같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여줄 것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국내에 있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관광객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어떻게 시각 메시지를 써야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 개발자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표현과 연출 방식의 사용성, 기능, 심미적 특성,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 목적과 콘셉트에 맞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이미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 거는 취미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디자인을 하기 위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어느 하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자격증을 많이 따실 거예요. 자, 디자인 개발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각 커뮤니케이션 표현과 연출 방식에 사용되는 사용성에 대한 부분, 사용성의 기능,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기능적만 보는 게 아니라 심미적인 기능도 있죠. 심미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디자인의 목적, 컨셉트에 맞게끔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죠.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자질,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은 되게 간단하게 끝나봤어요. 그래서 비주얼 방향 구상과 전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각적 학습을 위한 이미지 구성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해 주시면,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점수 받으시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션 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